네, 저희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목소리에게 보내는 편지. 너의 소리를 내기 위해 그동안 참 오랫동안 애써왔어. 소리를 마음껏 낼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슬픔을 이제 잘 극복하고 조금씩 조금씩 너를 드러내며 내기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많은 시간 닫혀 있던 너의 소리 동굴을 이제는 마음껏 열고 올려줄 수 있으니 그동안 못해왔던 그 동굴에서 실컷 울림을 만들어 보렴. 이제 시작이니 처음에는 낯설고 어설프고 시끄럽고 거칠겠지만 울림에 익숙해지다 보면 동굴의 사용법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야. 툭툭 끊어지기도 하고 울림이 가다가 멈추기도 하지만 점점 길이 들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의 길이 만들어질 거다. 지금처럼 가장 너답게 너를 보여주며 소리를 내면 돼. 잘 찾아가리라 믿는다. 응원할게. 나에게 낭독. 마음에서 마음으로. 낭독자 한세진. 말을 잘하고 싶어요. 자주 듣는 고민이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살아간다. 그러니 매력 있는 언변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끄는 것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장면이다.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이어가지 못해 진땀만 빼고 있거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엎지른 말을 주워 담지도 못하고 오해를 산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공백을 못 견뎌 이 말 저 말 한껏 쏟아내고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이젠 입 좀 닫고 살아야겠다며 후회하기도 한다. 말은 모자라도 넘쳐도 스스로 부끄럽다. 좋아하는 것은 잘하게 된다. 말도 마찬가지다. 재미있는 자리라면, 다시 말해, 내 이야기를 하고 남을 알아가는 것이 기껍다면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 없이 대화에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민에 조언을 하는 나로서도 사실 정확한 답은 없다. 직업 덕에 달변이라는 오해를 받지만 조금만 따져봐도 나는 정작 말을 유창하게 쏟아내는 사람은 아니다. 다만 낯선 대화에 잘 몰입해서 토막 나지 않게 이어나가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경청과 공감이다. 사실 상대방의 말을 정성스레 들어주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지루한 속마음을 들키면 안 되는 걸 알아서 입꼬리를 당기며 웃고 리액션도 해보지만 텅 빈 눈빛은 속일 수 없다. 하지만 낭독으로 훈련된 사람은 쉽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낭독은 잘 듣고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계속되는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다.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졌을 때여야만 진실된 반응이 이어진다. 이때 말을 길게 이어나가지 않아도 좋다. 말 주변이 없어 단어가 부족하더라도 글을 나무랄 사람은 없다. 언어를 이긴 눈빛이, 몸짓이 상대에게 전달되어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낭독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감정을 잠시 맞대어 본다. 공감의 언어로 호응하며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할 때 우리들의 말은 더 깊고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 대화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져 사랑이 되고 울림이 된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자는 감성이 풍부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웃는 미소가 예쁜 이주연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아마 저희 수업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만나 마음을 울려주신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저희들의 방어 기제를 해지해 주시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각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주연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멋지게 소개해주신 세진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편안하고 낭낭하게 낭독을 해주신 세진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주 동안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의 사랑이 이어져서 더욱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진쌤의 소녀 같은 낭독의 여정을 많이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려준 내 목소리에게 보내는 편지. 처음 너와 만난 날을 떠올리면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더라. 말 못했을 때도 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 지금까지 내 삶의 여정에 언제나 너는 항상 함께하고 있어줬어. 항상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너를 떠올리며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봤어. 부모님을 만나 오빠를 만나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남편을 만나면서 내 목소리도 계속 달라졌던 것 같아. 그 상황마다 그때마다 음, 가끔은 목소리를 내고 싶었을 때 참을 때도 너무 많았고 목소리를 내기 싫어도 너를 꺼내야 할 때가 많았어. 왜 그랬을까?
그건 나보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왔던 그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을 알게 되었어. 스스로 쌓아두었던 감정들, 생각들을 꺼내는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낭독을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너를 만나게 되었어. 낭독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 목소리 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 사실 말하면 다 말이 되고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너에게는 삶이 묻어나더라고. 살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기 참 힘들었어. 혹여나 그 말을 꺼내면 내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오해받는 게 너무 싫었고, 그것을 설명하는 게 참 귀찮더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걸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내 목소리를 좀 많이 낳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런데 낭독을 시작하게 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어. 이렇게 수업 중에 울컥하는 내 목소리,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이렇게 꺼내는 것이 과연 될까? 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성우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내가 그 자체를 환영하고 따스하게 바라봐 주면서 더 편안하게 꺼낼 수 있었어. 아, 내 목소리를 정말 내어본 적 있었나 싶었고, 내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본 적 있나 싶어. 음, 낭독할 때마다 되어 있던 나도 느껴보고, 흐느끼는 나도 느껴보고, 웃음기 넘치는 나도 느껴보는 시간이야. 성우님께서 수업 때마다 나에게 이야기했던 슬픔이 있다는 말에 인정하는 시간이었어. 한 번도 내가 나에게 기뻐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더라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건 잘했는데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시간이 너무 없던 거야. 이제는 내 목소리를 더 많이 꺼내주고 내 목소리를 내가 더 많이 들어줄게. 낭독하면서 내 목소리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다는 것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야. 낭독이 영혼의 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고맙고 답답했을 법도 한데 정말 많이 기다려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많이 누리고 그리고 내가 많이 꺼내줄게. 너무너무 고마워. 이상입니다. 어, 너 많이 눈물이 또 나서 그냥 했어요. 네. 어, 나에게 낭독, 귀 기울여 본다. 낭독자 이주연. 나는 항상 경청을 강조한다. 소리 내는 것 이상으로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웠다. 잘 듣지 못하면 낭독도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낭독은 듣는 대상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목소리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고, 혼자 말을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알고 깨닫는 만큼 다채롭고 깊이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 내가 처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성우 일을 하면서 여러 시기를 거쳤다. 내 감성으로 목소리를 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자기 점검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내게 자기 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았냐고 질책하듯 물었다. 그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졌다. 계속해서 듣는 것에 집중했다.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 전문적으로 성우 공부를 하지 않았기에 남들보다 모르는 것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소리를 듣고 연구했다. 사실 소리는 내면 상태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오랜 시간 낭독을 하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결에 따라 소리도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의 마음결이 느껴졌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내 목소리에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의 나의 삶은 메마르고 척박했다. 안에 뜨거운 것이 많았고 반항심도 강했다. 말투도 뚝뚝했고 목소리도 거칠었다. 소리가 떠 있거나 가라앉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내가 온전히 섞이지 못하고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성우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았다는 점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모든 일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소리에는 그 사람이 드러난다. 우리네 삶이 단순하지 않듯 자기 목소리를 찾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법이나 요령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사람마다 소리를 찾는 과정에서 깨닫고 느끼는 점이 다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변화는 시작된다. 내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인식하지 못하던 나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경청을 강조한다. 나의 경험이 자기 소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낭독 수업을 같이 받는 내내 깨끗한 도화지에 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보물을 가득 가지고 있는 보물 같은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연 선생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물 같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제 안에 있는 보물들을 더 열심히 발굴하고 찾아 꺼내고 싶은 그런 의욕이 가득 샘솟네요. 네. 저는 이제 주연쌤의 그 낭독의 여정을 보면서 책 속에 담겨 있는 이제 나의 목소리가 곧 나의 영혼이라는 그런 문구가 너무 와닿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낼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나의 이 영혼을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또 꺼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의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목소리에게 보내는 편지. 내가 너를 좋아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다 받아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난 네가 맑고 투명한 소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그들이 좋아해주는 목소리를 낼 때만 너를 사랑했더라. 아픈 너, 보기 쉰 너, 쇳소리가 나는 너는 꼴 보기가 싫었던 거야. 그 어떤 목소리도 온전하다면 너와 나 모두 거침없었을 텐데, 그치? 넌 내 마음을 전해주는 고마운 역할을 늘 하고 있었는데,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여겨서 미안해. 소리가 아니라 너는 내 마음이었구나. 떨고 있었던 것들,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보이는 게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너를 떨고 있다고 뭐라고 하고, 갈라진다고 뭐라고 하고, 그랬었다는 걸 느꼈어. 네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지 못했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다 떨기도 불가능했을 텐데. 네가 있다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왔다는 걸 느꼈어. 미안해. 난 네가 있어서 좋다. 그리고 난 네가 너무너무 필요해. 내 마음을 대신 전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는 마음껏 소리 내볼게. 그냥 질러볼게. 너를 믿고 내 맡겨볼게. 나에게 낭독. 삶이 묻어나는 소리. 낭독자 신미현. 저는 성우로서 자질이 없다고 여겼어요. 정식으로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극을 하다가 성우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었는데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다른 선배들은 너무 잘하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마치 아기처럼 느껴졌어요. 받침도 안 돼서 뭉개서 소리를 내고 목소리도 탁하고 거칠었어요.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때는 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굉장히 허스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다른 선배들을 보면 목소리도 발음도 너무 좋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성우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그때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너 그런 휘황찬란한 선배들이 네가 가진 열정과 신선함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니? 그든 못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의 감성이 부러울 거다. 그러니 그냥 밀고 나가. 저는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꺼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 목소리도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리를 최대한 살리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극 배우에서 성우로 성장한 나 송정희의 고백이다. 나는 서혜정 선배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낭독 강의를 했다. 강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큰 목소리와 유창한 발음으로 한 낭독도 좋지만 소리가 작고 발음이 나빠도 텍스트와 낭독자가 하나가 되어 느낌을 잘 전달해주면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있다. 때론 그런 낭독이 더 깊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한다. 목소리에 낭독하는 사람이 꾸밈없이 드러나면 소리를 듣는 맛이 있다. 그가 지나온 삶, 그만의 개성과 정서가 담긴 소리는 듣는 이를 집중시킨다. 그러니 낭독을 할 땐 목소리의 인위적인 꾸밈을 걷어내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좋다. 목소리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자기가 가진 감성을 소리에 실으면 된다. 사춘기 소녀가 내는 소리에는 소녀만의 풋풋한 감성이 실린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20대 청년의 목소리엔 젊은이 특유의 패기가 담긴다. 퉁퉁한 몸을 지닌 50대 아주머니의 목소리에선 정겨운 활력이 느껴진다. 자식 다 키우고 부모 마음도 알고 아픔도 겪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선 지난했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소리에는 말하는 이의 삶이 담긴다. 나는 삶이 묻어나는 소리가 최고라고 말한다. 사투리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낭독을 하면 된다. 사투리를 들으면 어떤 지역에서 자랐고 어느 고장에서 음식을 먹고 했을 그만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소리에도 자신이 드러난다. 그 모습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더 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친다. 지금은 혼자 낭독하는 시간이다. 남들에게 내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가장 나다우면서도 편안한 소리를 찾아가면 된다. 목소리의 형태보다는 자기 내면에 집중했을 때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다. 너무 잘하려는 생각도 비우자. 낭독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리로써 전달하는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것은 테크닉이나 기교가 아니다. 꾸미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소리를 꺼내면 된다. 활자가 목소리에 실려 내면에 닿으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은 진짜 제가 처음에 이 수업에 들어와서 이 선생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너무 잘하시는데 여기 왜 계신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분인데요. 그 수업을 하는 여정 중에 어떤 잠깐 연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짜증이나 어떤 감성 그리고 화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마음 안에 있는 이제 감성을 그리고 어떤 정서를 만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최현준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우리 심미연 선생님은 항상 그 예쁜 눈웃음에 또 밝은 미소를 머금고 낭독을 해주셔서 저도 막 들으면서 항상 미소를 짓곤 했었거든요. 네, 우리 심미연 선생님의 미소만큼 진솔하고 또 통통 튀는 기분 좋은 그런 선생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목소리에 보내는 편지. 요즘 너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너의 진짜 모습은 뭘까? 내 안의 목소리와 다른 이에게 들리는 목소리. 그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많이 느껴. 쉼이 있고 조용히 마음에 다가가 기댈 수 있는 목소리. 내가 갖고 싶은 그런 너를 찾는 일이 그동안 꽤 힘에 부치기도 했어. 너를 찾다 보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보이고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시간 동안 성격도 더 급해지고 말도 빨라지고 그랬나 봐. 낭독에 급한 성격도 다 드러나더라고. 편한 울림을 전하는 너를 갖고 싶어. 아직도 찬란한 내 인생의 여정을 우리 같이 걸어볼까? 나에게 낭독. 낭독가 최현진. 낭독으로 좋아지는 목소리. 그동안 다양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살아왔다. 멀더, 지금 어디예요? 들으면 누구나 기억할 법한 이 목소리는 엑스파일에서 스컬리 역을 맡아서 한 대사다.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나도 연기를 할 수 있어 감사했다. 거칠고 웃긴 대사를 기계처럼 내뱉어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바로 코미디 프로그램 남녀 탐구 생활의 내레이션이다. 여자 다크서클로 줄넘기를 해요. 개념을 밥 말아 먹었어요.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정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나 쓸 법한 말들을 대사로 옮기는 것이 웃겨. 배꼽을 잡고 깔깔댔던 기억이 난다. 그 외에도 화장품 CF에선 산소 같은 여자, 카피를, 베르사유의 장미에선 오스카를, 앤트맨과 와스프에선 미셸 파이퍼 역할을, 외화 더빙에선 줄리엣 비노시 역할을 전담하며 다양한 소리를 냈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어느 것 하나 애정 없는 캐릭터가 없다. 연기한 목소리는 전부 달랐지만 모두 내가 가진 목소리이기도 하다.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캐릭터를 연구하기도 했고 마치 진짜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심정으로 소리를 꺼내기도 했다. 성우인 나는 목소리의 색깔이라고도 표현하는 느낌을 많이 강조한다. 목소리에 느낌이 있어야 캐릭터에 어울리는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목소리 자체가 좋으면 금상첨화다. 그렇다면 좋은 목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서혜정, 목소리 하나는 타고났지 라고 말한다. 나는 내 직업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최고의 달란트가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타고난 것만이 지금의 소리를 만든 것은 아니다.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낭독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되기도 했고, 성우가 되기까지, 그리고 성우가 된 이후에도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선천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대도 약하고 언어 습관도 안 좋아서 목소리가 나쁜 사람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좋지 않다면 평생을 그대로 살아가야 할까? 그렇지 않다. 훈련을 통해 잠자고 있는 소리를 깨워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직업상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집중 훈련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일상에서 취미로 연습하며 목소리에 윤기를 더하고 싶다면 낭독만큼 좋은 것이 없다. 발음이나 발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꾸준히 낭독을 하면 이전보다 소리가 더 좋아진다. 낭독을 하면 음의 높낮이, 발음, 울림을 감지하게 되고 더 좋게 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에 여러모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런 단계를 거치며 조금씩 발음이 좋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긴다. 그렇게 소리를 가다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목소리가 꽤 괜찮다고 느껴지는 날이 찾아온다. 나만의 톤과 개성이 담긴 목소리가 매력이 있다고 느낄 것이다.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는 나만의 멋진 목소리를 낭독을 하며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낭독가를 소개합니다. 어, 평소 조용히 던지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위트 있으시고 또 귀에 또 쏙쏙 꽂히는 딱 떨어지는 담백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정말 한번 밖에서 만나 뵙고 그 입담의 호수에 빠지고 싶은 마성의 매력을 가진 김희연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진쌤 낭독 잘 들었고요. 저렇게 낭독해 주는데 책 안 좋아하면 그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어? 그래서 항상 하는 생각인데 책메이트가 되고 싶은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그래서 아, 저분하고는 정말 이렇게 손 꼭 붙잡고 책 속으로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분입니다. 낭독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배가 엄청 고픈데 배에 힘 빡 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목소리에게 보내는 편지. 호주의 아이들에게 산을 그리라고 하면 파란 색연필로 일직선 하나만을 그려놓는다고 해. 파란 선의 위쪽은 하늘, 아래쪽은 산이라고. 반면 한국의 아이들은 산을 뾰족한 삼각형 여러 개로 표현하지. 내 목소리는 마치 호주의 산 같아. 기복이 없고 평평하지. 왜 그럴까? 그건 아마도 내 감정과 연결되어 있을 거야. 기복이 없는 감정이 목소리에도 묻어 나오는 거겠지. 너는 평소에 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자주 해. 언제부터인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슬로건이 돼버렸다고 할까. 가끔은 한국의 산처럼 뾰족한 마음과 음성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나쁘지 않아. 하지만 가끔씩 그렇게 생각할 뿐 나는 평평한 산 같은 내 음성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 기죽지 말고 충분히 소리를 내봐. 추신. 아니라고? 내 목소리 형편없다고? 그럼 어떡해? 에이, 송샘이 어떻게든 해주겠지.
나에게 낭독, 깊이 새겨지는 텍스트, 낭독 김희연. 깊이 쓰인 시는 읽는 이의 마음을 흔들고 글 앞에 멈춰서게 만든다. 섬세한 저자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 담백하게 일상을 그린 수필도, 우리의 자화상을 드러내는 소설도 마찬가지다. 좋은 글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킨다. 나는 좋은 글을 보면 소리내어 읽는 편이다. 내 목소리를 밖으로 내어 텍스트를 읽을 때 찾아오는 감동은 눈으로만 글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르다. 낭독을 하면 묵독을 할 때보다 글에서 더 섬세한 감정이 느껴진다. 글이 내는 향과 정서도 더 생생하게 전해진다.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느껴지는 호흡도 소리내어 글을 읽을 때 바로 체감할 수 있다. 섬세한 사람이라면 작가가 글을 쓰면서 멈춰 있었을 그 공간도 느낄 수 있으리라. 글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상은 소리내어 읽을 때 더 배가 된다. 시인의 섬세한 감성, 소설가의 상상, 수필가가 전하는 삶의 향기. 묵독을 하면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을 감상이 낭독을 하면 더 깊이 다가온다. 그저 글의 한 구절을 소리를 내어 뱉는 것만으로 글이 가진 감동이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평소라면 소리내어 말할 일이 없는 단어들도 낭독을 하면 그 단어를 입에 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입에 담는 일 자체가 신선하고 귀한 경험으로 여겨질 수 있다. 때론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뱉는 작은 호흡마저 특별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글도 낭독을 하면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다.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저자의 심정이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밋밋하게 느껴지는 글도 마치 내가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한 번 읽을 때가 다르고 두 번 읽을 때가 다르고 세 번 읽을 때가 다르다. 낭독을 하다가 한 문장이 마음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때도 있다. 유독 그 문장을 더 읽고 싶고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다시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다. 의미를 생각하고 내용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낭독을 한다. 그런 낭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도 하고 고개를 주걱거리기도 하며 소리내어 글을 읽곤 한다. 그러면 글이 나의 내면을 채운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좋으면 반복해서 글을 읽는다. 빠르게 리듬을 타며 낭독이 되는 글도 있지만 나를 붙잡는 글은 한 페이지도 넘기기가 힘들다. 사실 넘기고 싶지 않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넘길 수야 있겠지만 글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다. 책장을 붙든 채 내 마음을 가만히 글 위에 놓아둔다. 글에 머물면서 전해지는 감동을 충분히 느낀다. 이렇게 낭독을 하면 텍스트가 깊이 마음에 남는다.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내용이 내 귀에 흐르고 나의 내면을 울린다.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낭독한 글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새겨진다. 소리내어 글을 읽을 때 느껴지는 특별한 감흥이 있다. 그 과정에서 마음에 담기는 것들도 많다. 글쓴이의 정서와 글을 쓰며 고민했을 흔적들, 예쁘고 아름다운 단어들, 내 마음을 울리는 문장들. 낭독이 이 특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낭독 이강입니다. 다음 낭독하실 선생님은요, 어, 차분하고 맑고 그런 음색을 가지신 분인데, 제가 뭐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어디 카페에 갈 때 이렇게 살짝 살짝 접어서 제 주머니에 싹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음색을 가지신 선생님이십니다. 스타벅스 그런 데 아니고 동네 조용한 카페 갈 때입니다. 음, 연이은 사고로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실 텐데 아직도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선생님 박선진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유,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희연쌤. 진짜 연진쌤처럼, 연진쌤 말씀처럼 낭독 수업 때마다 그 위트 있는 말 한마디씩 하시면서 저희 수업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웃음을 안겨주셨던 희연쌤이세요. 그 솔직 담백한 목소리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호주 아이들의 일자로 그린 선 위에 있는 산과 아래에 있는 하늘 그림처럼 항상 변함없는 희연쌤의 목소리가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낭독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내 목소리에게 오랜 세월 나와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하는 그냥 내 것인 줄만 알았는데 요즘 낭독 수업을 하면서 내 목소리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고마움도 가지게 되더라. 요즘 공부하고 있는 낭독 수업은 너를 통해 내 안의 감정을 살피고 삶의 여정을 다시 회상해보는 시간인 것 같아. 나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인 거지.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나와 항상 함께하는 너가 있었고, 그런 너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서야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구나. 낭독 수업을 하면 할수록 내 목소리가 좋은 것도 같고, 어느 땐 또 느낌이 없는 그냥 평범한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해. 화자의 감정을 맞대어 보고, 느끼고, 목소리에 실어서 내뱉어야 하는데, 내 마음과는 달리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해. 하지만 이 또한 계속 갈고 닦으면 내 목소리에 어울리는 좋은 낭독을 할 수 있겠지? 앞으로 우리의 1차 목표는 낭독 봉사활동. 작지만 너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남은 나의 삶이 그곳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이제 시작이지만 너와 함께라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하자. 사랑한다, 내 목소리. 나에게 낭독, 침묵의 언어. 낭독가 박선진. 나는 낭독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충분히 쉬어가라고 조언도 하고 훈련도 시킨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침묵하는 시간을 힘들어한다. 소리 없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고 빠르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신호를 줄 때까지 다음 문장을 읽지 말고 멈추라고 해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다음 문장을 읽는 학생들도 있다. 낭독을 하며 멈춰 있어야 하는 시간. 침묵하는 그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다음 문장으로 달려나가려고만 한다. 한 문장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은 채 치달으려고만 한다. 그러면 나는 잡아둔다. 멈추라고 하고 일부러 더 오랜 시간을 침묵 속에 내버려 둔다.
내가 이렇게 침묵 훈련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침묵이 강력한 언어이면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이다. 낭독을 할 때 언제 침묵이 필요할까? 문장에는 포즈가 필요한 공간들이 있다. 마침표가 있고, 말 줄임표가 있고, 쉼표가 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도,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도, 제목과 본문 사이에서도 멈추고 쉬어야 할 공간들이 있다.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누릴 때 낭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다음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자. 낭독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목소리는 참 신기하게도 가슴으로 느껴야 생명을 갖게 된다. 말줄임표가 사용된 문장이다. 말줄임표에서 충분히 침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글이 전하는 강도가 달라진다. 이 글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한다고 생각해보자. 낭독은 머리가 아닌 을 읽고 잠시 멈춰서자. 아마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할지 모른다. 낭독은 머리가 아닌? 무슨 말일까? 뭔가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무슨 뜻이 있으려나? 읽는 자신에게도 듣는 이들에게도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을 준 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자.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크게 읽지 않아도 괜찮다. 침묵 후 이어지는 이 문장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선다. 앞에서 멈춰서며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붙잡아 두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슴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바로 이해한다. 아, 낭독을 가슴으로 한다는 말이구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멈춰 섰던 거구나. 쉬어야 할 공간에서 충분한 호흡을 두고 낭독을 할 때 소리에 더 힘이 실린다. 침묵을 충분히 느끼고 활용하며 낭독을 해보자. 한 문장을 온전히 소화했다는 책임감을 고요 속에서 느껴보자.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으로 비칠 수 있지만 멈춰 서는 동안 한 문장이 온전히 마무리되고 다음 문장이 움직일 준비를 한다. 침묵은 낭독의 호흡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언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을 이끌어 주실 분은 시원한 여름바다가 생각나게 하는 청량감 있는 목소리를 소유한 분이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미소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수업 때마다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좋은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로 듣게 되는 나를 위한 낭독. 이 글은 저 또한 낭독 녹음하면서 내 이야기인 것처럼 정말 많이 울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여름 선생님의 목소리로 듣게 되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름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황여름입니다. 너무 근사하게 소개해 주셔서 선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선진 선생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아름답고, 이렇게 우아한 음성인 분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웃음소리마저 이분은 우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줌을 통해서만 사실 뵌 거지만, 이 아름답고 우아한 음성 안에는 그냥 제 느낌에는 따스하고 다정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낭독 봉사도 하시면서 치유와 위로를 주는 울림 있는 낭독가로 나아가시는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목소리에게 보내는 편지. 나는 네가 참 좋다. 혼잣말을 할 때 나와 이야기 나누는 네가 참 좋아. 남들 앞에서 얘기할 때 자신 있는 목소리가 참 좋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너도 참 좋아. 그런데 요즘 낭독을 하면서 너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어. 그렇게 좋아하던 너였는데 이상하게 더 나아졌으면 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너도 느꼈니? 하지만 나는 너를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해. 자세히 봐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 진정하고 더 편안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보는 시간들에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나에게 낭독. 나를 위한 낭독. 낭독가 황여름. 아빠가 돌아가신 지 8, 9년쯤 된 것 같다. 정이 많았든 없었든 간에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나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 사실 아빠랑 그다지 사이가 좋았다고는 할 수 없다. 별로 살갑지도 않았고 같이 산 시간도 길지 않았다. 오히려 아빠를 미워했던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드문드문 아빠 생각이 떠올랐다. 함께 차를 타고 봤던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 바람이 불 때면 아빠가 행하던 몸짓들. 아빠가 좋아했던 미니 족발. 벚꽃을 볼 때마다, 노점상을 볼 때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빠가 떠올랐다. 하루는 혼자서 박연준 작가가 쓴 소란이라는 글을 낭독하고 있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있잖아. 장롱에 아슬아슬 쌓아놓은 이불들이 기억과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아빠가 쏟아지네. 감당이 안 되는데 아프진 않아. 이 글을 소리내어 있는데
속에서부터 눈물이 올라왔다. 참 많이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나는 낭독을 하며 아빠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돌이켜보면 온전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내어 글을 읽었던 것 같다. 낭독을 하는 순간 팔자가 쿵 하고 내 마음을 울렸다. 계속 소리내어 글을 읽었고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감정들을 밖으로 쏟아내려고 했다. 그렇게 나는 낭독을 하면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낭독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봉사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만나면 부담감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나는 그분들에게 즐기라고 말한다. 자신에게 좋은 시간을 허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낭독을 할 때 소리도 잘 나오고 결과물도 좋게 나온다. 나를 위한 낭독이 남을 위한 낭독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나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소리를 내라고 말한다. 나 역시 나를 위한 낭독 시간을 많이 가졌다. 아빠를 떠올렸던 그 일도 나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내 안에 쌓인 감정들을 하나씩 들춰내며 슬픔을 발견했고 계속 입을 열어 글을 읽으며 그 슬픔을 떠나보냈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텍스트에 푹 빠져들고 싶은 날이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날이면, 혼자 있을 공간을 찾아 그곳에서 나에게 낭독을 허락하면 어떨까?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애쓰셨습니다, 선생님들. 여기까지 저희 녹화할까요? 이정환 선생님? 네네네.